2026년 1월 1일입니다. 작가를 꿈꾸는 이화영이고요.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시각에는 아직도 비트코인이 도박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좋은 투자 자산으로 알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상승 여력이 적어서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돈의 규칙 저자이신 신민철 작가님의 책이 돈의 규칙 1권이었었고 이게 두 번째 책인데요.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슈퍼사이클이 좀 약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신민철 작가님에 대한 안티도 많고 여론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유튜브나 그런 데서 보면 신민철 작가님을 욕하는 댓글들이 보여져요. 저는 좀 그분들이 좀 안쓰럽게 느껴지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통찰력도 있고 식견도 있으시고 그런 속에서 뭔가 종목을 발굴해내고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만 얻어가도 그게 엄청난 가치인데 거기에다 대고 수익까지 얻어가시려고 하는 건 욕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방향성에 대한 통찰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를 해야지 그에 따른 수익까지 바란다는 거는 도둑놈 심보 같아요. 그거는 각자의 영역이고 개인의 그릇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주요 내용들은 포트폴리오, 본질, 그릇, 매수, 매도, 그리고 기관, 슈퍼사이클, 복리. 어쨌든 마무리는 복리가 되겠네요. 쭉 한번 제가 정리하는 초소노트를 통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말씀하시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첫 번째 책인 돈의 규칙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책에서도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포트폴리오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거는 개인의 생각이고 그분들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홍춘옥 대표님 또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회의적인데 그분의 인사이트는 제가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비트코인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라면 보수 성향이라고 하고 주식 6에 채권 3, 비트코인 1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같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식 5에 비트코인 5,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그 비중은 더 커지겠죠. 제가 생각하는 그 포트폴리오는 제가 만든 법칙인데요. 25% 법칙이에요. 25% 현금, 25% 비트코인, 25% 국내, 탑10 방산, 항공우주 드론, 그리고 마지막 25%는 미국 ETF, 불주, 슈드, 요런 그 대형 성장주 또는 배당주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얘기할 게, 지난 10년 동안 BTC는 34,000%, 엔비디아 13,000, 구글 200, 골드가 47%예요. 요즘 금이 핫한데, 요렇게 따져보면 금이 별거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인스타나 요런 거에 휩쓸려 가지고 금이나 은에 투자하시는 거는 제가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휩쓸려서 하는 건 분명한 위험이 뒤따른다는 거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투자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자가 말씀하시는 슈퍼사이클은 공급 충격, 수요 충격, 그리고 거기에 현물 ETF, 요거를 말합니다. 요걸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반감기, 공급 충격이 되겠죠. 그리고 수요 충격, 금리 인하, 그리고 여기에 촉매제가 있죠. 지금 미국 기관들에서 현물 ETF 출시가 돼가지고 대규모로 움직이고 있어요. 요게 이제 저자가 말씀하셨던 슈퍼사이클의 증빙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저자가 예상한 데이터가 있어요. 2024년 4월에 매수하고 2024년 10월에 계속 매수해서 2025년 4월에 보유하고 25년 10월 정도의 매도 시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딱 맞아요. 작년 4월 1억, 아니 24년 4월 1억, 24년 10월 1억 고가 기준입니다. 25년 4월 1억 4천, 25년 10월 1억 8천. 저자가 말씀하신 거는 3배에서 한 5배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적은 금액 상승만 있었어요. 그리고 1억에서 1억 8천까지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적절한 매도를 하고 수익을 만드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본인 그릇인 것 같아요. 그릇. 공부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로 리밸런싱 해가면서 리스크를 잡아나가길 바랍니다. 저도 노력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지금 글로벌 총 자산 가치가 있는데 오늘도 10분 안짝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욕심이 많은 건지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게 많은 건지 이해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총 자산 가치 900조 달러라고 해요. 이건 2024년 기준이겠죠. 부동산 340, 채권, 현금, 주식 115조. 4등입니다. 4등. 그리고 예술품, 금이 6등이네요. 12조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은 1조 달러도 안 됩니다. 지금은 아마 그 정도가 될 거예요. 지금 저자가 말씀하시는 슈퍼 사이클도 지금 미국 다수의 그 기관들에서 ETF 만들어 가지고 이 비트코인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8등이지만 이 순위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말씀하시는 건 이제 상승 가능성만 바라보지 마라.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 책은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수익률이 별로 크게 나지 않아 가지고 신민철 작가님이 안티도 생기고 좀 얼굴 표정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있어 돈의 규칙, 신민철 작가님의 첫 번째 책이죠. 그 책은 저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거를 알려줬던 책이에요. 저도 그 전까지는 도박 정도,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것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지, 이렇게 아름다운 건 줄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이 책을 통해서 뭐 타이밍이 늦었을 수도 있지만 다음 반감기인 2028년 그쯤을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현명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복리 관련해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얘기를 끝날까 하는데요. 그 전에 이 저자가 강조하셨던 이 미국 거대 자본의 ETF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그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미국 ETF 거대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그 친구들이 이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흐름 속에 편승을 해서 여러분들도 굴하지 말고 수량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음 찬스는 잡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브릭스라는 게 있어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뭐 사우스 아프리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쪽 나라에서 달러 중심 패권하고 어찌 보면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고, 달러 중심을 별로 반대하는 측의 그 브릭스 세력들이죠. 이쪽에서 유니트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UNIT예요. 40% 금, 그리고 60%는 브릭스 통화 기반으로 이렇게 만든 금 기반 디지털 통화예요. 이게 2025년 말에 시험 가동 중이에요. 저는 비트코인이 상승하지 않은 대목에 요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금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각광받고 했던 이유는 이 브릭스에서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 중국이라는 G2의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하고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중국은 뭐 내 편, 뭐 미국은 우리 편, 뭐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인사이트는 뭐냐면, 영원한 1등도 없고 2등도 없습니다. 뭐 니 편 내 편 따질 것도 없고, 이 흐름, 플로우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나가서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복리. 복리의 핵심은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잃지 않으려면 비트코인도 바라봐야 되고, 미국 달러, 그리고 유니트, 브릭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복리 그래프가 급격하게 우상향하는 10년, 15년 후에 그 어마어마한 그 투자 성과,
그 시기까지 저희가 버티고 달콤한 그 사탕을 먹으려면 그때까지 독하게 이겨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좋아했던 이유가 탈중앙화거든요.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법정화폐라는 거는 국가에서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국가에 보증이 없다면 그 화폐는 쓰레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금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수중에 금은 없습니다. 페이퍼 골드거든요. 페이퍼 골드. 권리증이에요. 법정화폐도 권리증이에요. BTC는 현물이 되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의 핵심은 희소성도 있고 장기 가치 보존,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탈중앙화 같아요. 정부의 개입을 받지 않는, 중앙은행의 통제 밖에 있는. 근데 제가 요새 들어서 계속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미국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고 브릭스, 중국 중심으로 유니트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근데 어쩌면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탈중앙화인 비트코인을 기관에서 매수를 함으로써 탈중앙화가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을 예전부터 사랑하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탈중앙화의 느낌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기분이 나쁜데 어쨌든 간 더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희소성, 비트코인의 최대 강점인 탈중앙화, 미국의 움직임, G2 중국의 움직임 속에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고요. 2026년 저의 모토는 실행이라는 단어인데요. 의지 박약인지라 조금씩 실천해 나가고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건강, 여러분들의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